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은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이제 지방선거 사실 50일 남짓 남았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 그 큰 정당들이 지방선거 공천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경선 후보들 등록을 마무리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배후에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상임고문,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그래서 윤심, 네. 이심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과연 변수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관련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이었던 그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고 또 윤핵관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내일 이제 또 출사표를 던졌고요. 김태흠 의원은 충남지사 출마로 이제 가닥을 잡은 상황이고 여기에 또 이제 당선인 비서실에서 이철규 의원이 강원지사 또 차출이 될 거라는 이제 이야기가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이제 이런 차출 또 출마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우선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 지금까지 이제 언론 표현으로 보면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거 진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의원이 사실 경기도지사 나갈까 말까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김은혜 의원이 자기 경기지사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선인한테 허락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야 후임을 바꾸게 네네. 되잖아요. 허락을 받았을 때 만약에 당선인이 말렸으면 안 나갔겠죠. 근데 안 말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현진 의원으로 당선인 대변인을 바꿔가면서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윤심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말리지 않은 차원이 아니고 혹시 그런 포석을 처음부터 했던 것 아닌가. 먼저 예를 들어서 그린 게 아니냐. 예를 네. 들어서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 원내대표를 나가고 싶어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김태흠 의원을 굳이 충남지사로 후보로 뺀 것을 보면 결국 본인과 가장 가깝다는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거의 무혈 입성시키기 위해서 김태흠 의원을 충남지사 후보로 뺀 것 아니냐. 저는 거기에도 무게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윤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윤심 없이는 이런 구도가 짜여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김은혜 경기, 그다음 김태흠 충남, 또 이철규 의원의 이제 강원지사 차출설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가령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초선 의원이란 말입니다, 분당. 정상적으로 보면은 재선 또는 이제 3선 한 다음에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게 일반적인 그 수순인데 초선인 때 갑자기 나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사실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그 유승민 전 의원의 경기지사 나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인 김은혜 의원이 나가서 경기지사를 이기는 게 그 윤석열 정부의 안정을 이루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윤석열 당선인 또 그 주변의 윤핵관들의 정책 판단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의 의지 플러스 강력하게 네가 나가라라는 그런 어떤 종용이 있었지 않을까 싶고 그것을 윤석열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오케이 승인했기 때문에 인수위 대변인을 그만둔 것도 봐야죠. 그리고 이런 배경에는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당선인 치고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만약 지방선거에서 특히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진다 해버리면은 자칫하면 이렇게 조기 레임덕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전면에 포진해 갖고 나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지금 국민의힘 핵심들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이제 선거의 경우 대선 후보급이 이미 포진을 하면서 판이 커져 있는데 거기 이제 김은혜 이제 그 대변인이 또 합류를 하면서 흥행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제 국민의힘의 선거 판세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지 그리고 두 사람 간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간에 그 선거 판세는 또 어떻게 분석을 하실지 그 여론조사에서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예. 두 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 이른바 우리가 정치인의 뭐 체급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유승민 전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은 지금 초선이기 때문에 그 뭐 비교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 내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또 네. 최근에 인지도를 엄청나게 높였단 말이죠. 이제 윤석열 당선인 네. 대변인으로서 네. 그다음에 최근에 그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른바 대장동 저격수라는 이미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 김은혜 의원의 지금 이제 경기도 내 유권자들한테 이 본인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 그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유승민 전 대표 뭐 우리가 흔히 대선을 벌써 2번 네. 그 시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한테까지 맞설 수 있는 정도로 체급이 커졌다. 그런데 과연 그래도 그 대선에 2번씩이나 도전을 했던 유승민 전 대표를 누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이제 좀 미지수가 있죠. 네. 그런 차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거는 김은혜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했던 것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보다 약간 밀리는 기류인데 네.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 거기에 따라 또 약간의 컨벤션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여론의 흐름을 좀 주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예상보다 굉장히 그 국민의힘 경선이 접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어쨌든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네. 근데 김은혜 의원도 사실은 인지도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앵커 출신에다가 청와대 대변인 했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어쨌든 대선 캠프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유승민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당심은 어떨까? 당심은 오히려 그 김은혜 의원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전에 남경필 경기지사를 네. 도왔던 그런 그룹들이 김은혜 의원 쪽으로 이제 속속 합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아. 또 어제 보도 보면 이제 함경우 그 지구당 위원장이 국민의힘 경기도 그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을 이렇게 딱 그 중간에서 심판하는 역할이었는데 이 함경우 지구당 당협위원장이 그 간사를 그만두고선 김은혜 의원 캠프로 가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판해야 될 사람이 이쪽 한쪽 편에 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 주류가 김은혜 의원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지금 국민의힘 지구당 위원장들을 보면은 경기도 지구당 위원장들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당협위원장들이 2020년 총선 전에 그 총선 앞에 뽑힌 분들이거든요. 네. 그랬다 이제 총선에서는 낙선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민주당 바람이 세게 불었었으니까. 네. 근데 2020년 그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지명된 그 당협위원장들이 대개 보면 그때 황교안 당대표 시절입니다. 네네.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지명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좋은 감정을 안 가져요. 유승민 전 대표는 어쨌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기류로 보면은 당심에서는 오히려 그 유승민 전 대표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뭐 윤심까지 작용을 예.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예. 당심이 그 당심은 김 당연히 의원 김은혜 쪽으로 예, 굉장히 쏠릴 가능성이 쏠리겠군요.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면 유승민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강점은 본선 경쟁력을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김은혜보다는 유승민이 훨씬 본선 경쟁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당원들의 마음에 어떻게 작용할지 여부가 하나의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내일은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열릴 텐데요. 권성동 의원과 조혜진 의원 이렇게 양자 대결이 됐습니다. 뭐 이른바 윤핵관 대 비핵관 뭐 이렇게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일각에서 권성동 의원을 합의 추대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은 경선으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국정 운영의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당의 원내대표 선거 윤심이 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무조건 통한다고 지금 봐야 되고요. 뭐 사실은 관심은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느냐보다는 표차가 얼마나 날까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뭐 당내에서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의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아,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오히려 조혜진 의원이 과연 몇 표나 받을까가 하나의 그 관심거리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조혜진 의원을 잘 알고 조혜진 의원이 굉장히 그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또 이제까지 쭉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 네네. 비주류를 많이 맡아왔거든요. 이른바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와 상당히 대립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원래 정치를 박찬종 의원 비서관으로 시작해갖고 사실은 주류보다는 계속 비주류의 길을 많이 걸어온 사람입니다. 네네. 그런 설이 굵고 굉장히 성실한 정치인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에 맞서갖고 조혜진 의원이 도전했다는 것만도 저는 상당히 평가해줄 만하다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생각이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윤석열 당선인이 왜 김태흠 의원도 원내대표 도전하려고 했는데 네. 김태흠 의원을 충남지사 쪽으로 돌렸을까? 그거는 저는 조혜진 의원보다는 김태흠 의원이 권성동 의원의 도전자로서 더 강력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라이벌을 뺀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그 표차로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혜진 의원이 아니고 김태흠 의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지금 조혜진 의원과 권성동 의원 간의 승부는 결국 권성동 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뭐 흔히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게 원내대표 선거다. 원내대표 선거는 뭐 민심, 당심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의원들 간의 그 네네. 선호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의원 뭐 100여 명 남짓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측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현재 당 주변에서는 그래도 이제 권성동이냐 조혜진이냐 할 때는 뭐 조혜진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어쨌든 뭐 내일 또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이제 국민의힘 당 안팎 선거에서 윤심의 영향력, 윤심이 이제 발휘되고 있다. 두 분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친윤 대 비윤의 구도가 점점 이제 좀 뚜렷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향후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개파 갈등으로 또 이어지는 게 아니냐, 개파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저는 뭐 어디에서 그런 분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국민의힘이요 친윤 비윤 이렇게 나눠졌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어찌 보면 다 친윤인데 좀 먼 친윤이 있고 가까운 친윤이 있고 가까운 친윤은 우리가 윤핵관이라고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고 먼 친윤은 그냥 국민의힘 소속의 뭐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윤이라고 하기에는 뭐 구심점이 마땅치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 홍준표 의원 정도가 뭐 비윤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거기 지금 대구시장 하겠다고 내려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국민의힘에서 아마 친윤 비윤 구도라는 거는 비윤은 거의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다음 달에 이제 취임하는데 친윤수 하여튼 윤석열 이제 다음 달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가 조금 멀고 가까운 정도의 차이지 아마 그걸 개파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개파 갈등 그러면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강력한 구심력이 작용하더라도 이게 정치권, 특히 이게 정당에서는 그 개파 갈등이 사라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중적 인기도 높고 당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파 갈등이 계속 그 밑에 내재하다가 이제 밖으로 표출돼 갖고 결국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이른바 친박과 비박이 강력하게 그냥 둘이 맞붙는 사태까지 났고 그것 때문에 2016년 총선을 그 당시 한나라당이 진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오랜 정치적 신뢰관계나 그 정치적 인연을 맺은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있는 힘이란 건 대통령이 됐다라는 데서 나오는 거지 언제까지 굳이 그 윤석열 당선인을 이렇게 따르고 거기에 이렇게 어떤 그 정치적 충성을 바쳐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원심력이 작용하는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가 뭐냐? 저는 바로미터가 그 지방선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압승을 거두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겠지만은 네. 만약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를 국민의힘이 지고 그리고 예상보다는 그 상당히 그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다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네. 당장 여러 가지 그 친윤 대 비윤과 같은 그런 어떤 갈등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그 왜 김은혜 의원을 그 경기도지사로 보내냐? 유승민 경기지사가 당선되면은 유승민 경기지사가 바로 서울 옆에서 비윤의 하나의 그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이 민주당도 비슷한 모양새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게 이재명 상임고문의 의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김민석 의원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고요. 또 어제 민주당 친문 의원들은 송 전 대표의 출마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는데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송 전 대표의 출마는 일단 자의 반, 타의 반인데 그 타의 반은 어쨌든 거기엔 이재명 후보의 의중이 실린 거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 송 전 대표가 지방에 내려가 있을 때 찾아가 갖고 출마를 권유한 사람이 그 바로 그 저기 친 이재명계의 핵심인 뭐 김남국 의원하고 정성호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권유하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속마음은 자기도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니까 곧바로 그걸 받아갖고서 이번에 후보 등록을 한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명분은 없죠. 명분은 없는 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586 용태론을 주장했고 나는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총선은 아니고 그럼 지방선거니까 출마한다. 그 약간은 좀 말장난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또 당내에서도 보니까 야 저건 너무 말이 안 된다. 586 용태론 주장하더니 자기는 그 서울시장 나가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민주당에 이제 플러스 작용하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그 논란을 겪으면서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니까 서울시장 사실 저 민주당이 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오 서울시장의 그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좀 판이 커지면서 그나마 이렇게 흥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출마하기 때문에 희생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또 있는 거 아닌가요? 희생으로 보기에는 너무 그 저기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진 네, 네. 당 대표가 곧바로 출마하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정치적 부담이 명분이 되는 측면이 부족하다는 더 말씀이죠.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1월 달에 그 총선 불출마론 얘기하고 586 용태를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이 자, 지금에 와서는 이제 내가 서울시장에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게 이제 아까 뭐 자의반 타의반 얘기했지만 그 이재명 그 상임고문의 그 주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재명 상임고문은 왜 그러느냐? 이재명 상임고문은 사실 본인도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인도 빨리 지금 뭔가 패배의 아픔을 추스리고 그 정계에 복귀하고 싶은데 본인은 지금 복귀할 여건이 안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아바타 역을 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 지방선거를 포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종의 상황 정치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도 본인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출마시키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본인을 지지했던 대선 과정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출마시키고 해서 이 포석을 네. 다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이 사실상 배후에서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는 것도 송영길 전 대표 본인도 물론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심이 지금 서울, 경기 이 두 곳에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그건 결국 이재명 상임고문이 본인도 어떻게 하면 지금 정계로 복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계속 지금 그 주판을 튕기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빨리 출마를 어쨌든 정계 다시 이제 등판을 원한다라고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도 네네. 그 일환으로 네. 지금 경기도 서울 이런 데도 그 포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뭐 그런 이제 좀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죠. 이제 최근에 재명인의 마을 팬클럽의 이장으로 이제 일단 온라인 활동을 이제 거의 시작을 고용 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곧 뭐 참여한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전국 순회 낙선 인사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네. 들리고 조기 등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또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구 보궐선거 얘기도 나오고 성남 분당을의 보궐선거에 또 출마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저격수까지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이야기를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가능성 그리고 지역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분당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분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측한다면은 그 이 분당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이제 6월 1일 그 지방선거 같이 치러져야 되는데 네.
그때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다시 정치에 복귀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너무 이르다. 예,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때 네. 저기 출마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패배한 지- 이번 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지는 그렇죠. 거죠? 같이 치러지기 네, 때문에 그 대선 패배 이후 한 2달여 만이거든요. 네.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적인데 거기서 패배한 지 2달 만에 다시 지역구에 나간다. 아유, 국민들이 볼 때는 야,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것이고 또 그게 민주당의 지방선거를 치르는데도 사실은 저는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신임 투표 성격으로 지방선거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논란보다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과연 잘하고 있냐, 그 첫 인선을 제대로 했냐, 그 용산으로 그 집무실 이전한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걸 갖고서 선거를 치르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훨씬 유리한데 오히려 그 윤석열이 잊혀지고 이재명이 앞에 나서면은 그 민주당은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측합니다. 광역단체장 포함해서 보궐선거에도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이다. 예, 지방선거에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 제가 그 물어봤습니다. 그 이재명 이제 후보와 그 이제 가까운 인사한테 8월 전당대회 복귀서 나오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인사의 얘기는 워딩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 후보의 뜻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멘트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뭐 이재명 그 친이재명계에서는 빨리 그 8월에 복귀해서 당대표로 복귀해서 당을 장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너무 급하게 하면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 아까 뭐 재명인의 마을에 이장직을 수랑했다든가 또는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참여하기로 하고 심지어는 뭐 낙선 인사를 다닌다 전국을 순회 그거는 본격적인 정치 활동이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재명 상임 고문이 하여튼 조기에 정계 복귀를 하려고 지금 뭐 여러 가지의 일종의 간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게 분당을이 됐건 아니면 8월 당대표 선거가 됐건 그 전에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나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4월 30일까지 만약에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올 사람이. 네. 그러면 그거 보궐선거는 6월 1일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5월 달에 하면 그건 내년으로 넘어가요. 네네. 보궐선거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으로서는 경기도지사 놓치면 안 되고 성남시장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본인이 걸어온 길이고 또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장 뭐 의혹들이 네. 있잖아요. 이 의혹들에 대한 자료를 사실은 성남시와 경기도가 맡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뺏긴다면 본인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메우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후속 그 어떤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이런 데 나오려고 지금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네, 이재명 고문 조기 등판에 대한 변수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찰이 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 경기도청을 10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상임 고문 소환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을 주장하는 쪽은 이것도 하나의 이유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경기도 그 법인카드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대장동도 네.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빨리 이렇게 좀 조기 복귀를 해갖고 대응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아마 그렇게 얘기할 텐데 저는 그것이 꼭 그 이재명 후보에 도움이 될까?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 개인이 이런 식의 그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항하기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당에서 대응하도록 하려면 조기 등판을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수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그 대선 직후인 3월 10일인가요? 여기서 한 줄 논평을 한 게 뭐냐 하면 여성가족부
과연 폐지할 수 있을까였거든요. 물론 이제 당선은 됐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표적인 공약으로 이렇게 내걸었던 게 여성가족부 폐지였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 주 네, 논평했었는데 그랬었죠. 오늘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단 임명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기존의 조직도대로 예, 인수를 하겠다고 임명을 한 거죠? 하고 나중에 네. 이제 그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그때 이제 바꾸겠다 그러는데 그럼 왜 지금 임명을 하려고 그러나? 저는 보면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그 큰 표차로 이길 것으로 국민의힘은 기대했는데 예상 밖으로 아주 박빙의 승부가 이뤄진 거는 네. 어쨌든 여성표들이 그 이재명 후보에도 쏠렸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그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지방선거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지방선거 치르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네. 일단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어쨌든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고 가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오늘 그 한 주 논평은 여성가족부 장관 선거 앞에 장사 없다라고 네.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재명 상임고문이 정계 복귀를 이렇게 녹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의 관점은 그게 어떤 사법적 리스크 이걸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한 줄 논평을 이재명의 방탄용 복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여야 각 당의 지방선거 관련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